과연 우리 집은 고양이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수의사입니다. 야생에서의 고양이와 다르게 집안에서 지내는 고양이에게 하부 요로개 질환이나 오버그루밍 아니면 섭식장애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데요. 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환경이 풍부하지 못해서 다른 이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거나 탐험을 하려는 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하지 못한 환경의 제공은 고양이들의 활동량을 저하시키고 무료함을 증가시키는데요. 이러한 환경의 제공은 고양이가 이미 할 수 있는 먹는 것 혹은 그루밍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행동에 꽂혀서 계속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루밍을 한다든지 행동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고양이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잘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양이 친화적인 환경은 모든 것을 고양이한테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집사와 고양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의견 합의점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에 앞서서 위험한 물건 혹은 위험한 환경 요인들을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인덕션이나 깨지기 쉬운 화병이나 유리장 같은 것을 고양이들이 접근하기 힘들게 막아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물그릇, 밥그릇,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밥그릇의 소재부터 생각해 본다면 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이런 스테인리스 같이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있잖아요. 하지만 고양이들은 대부분 도자기류나 아니면 유리류를 선호한다고 해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기스가 쉽게 나서 거기에서 아무리 세척을 하여도 세균이 번성하기 쉽고요.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 관리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인식표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밥을 먹을 때 인식표가 스테인리스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고양이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유리나 도자기류의 밥그릇을 선호하는 고양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이 물그릇과 밥그릇을 같은 위치에 놔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고양이는 야생에서 사냥을 해서 먹이를 먹는 곳과 물을 마시는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사냥을 해서 밥을 먹고 이동을 하여서 물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밥그릇과 물그릇은 떨어져 있는 것을 선호하는 고양이가 많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밥그릇과 물그릇 개수 모두 고양이 마리수 더하기 하나씩 해주시는 게 올바른 개수이기 때문에 물그릇과 밥그릇 모두 한 마리를 키우고 계신다면 2개 이상으로 여러 장소에 놔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해보자면 물그릇을 밥그릇 옆에 하나 두시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로 물그릇을 마련해 주신다면 밥그릇 옆에 있는 물그릇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물그릇을 더 많이 먹고 물을 자주 비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고양이의 습성을 생각한다면 밥그릇도 여러 군데, 물그릇도 여러 군데 두시되 밥그릇과 물그릇은 조금 분리시켜 주시는 게 고양이의 선호도를 조금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그릇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이 물을 먹을 때 수염이 물그릇에 닿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그릇에 물이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가득 따라주시는 걸 좋아할 거고요. 그리고 밥그릇과 물그릇의 형태 또한 고양이의 얼굴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페르시안 익스트림 같이 코가 납작한 고양이들은 밥그릇과 물그릇이 깊으면 먹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그릇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위치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현관에다 두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화장실이 현관에 있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요. 고양이들이 볼일 볼 때 되게 어떻게 보면 취약한 시점이잖아요. 현관같이 밖에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거나 집사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다든지 하는 게 고양이들이 볼일을 볼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왕래가 잦지 않은 조용한 공간에 화장실을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하실 사항은 밥그릇이나 물그릇과 또 멀리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밥그릇과 물그릇처럼 화장실의 개수도 고양이의 마리수 더하기 하나로 해서 고양이들이 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한 마리를 키우신다면 화장실의 적정 개수는 2개 이상이고요. 2마리를 키우신다면 3개 이상으로 화장실을 조금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높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아마 대부분 고양이들이 쉴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땅바닥처럼 낮은 곳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야생에서도 나무 위나 담벼락 위처럼 자기가 조금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서 조금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고양이가 조금 높이 올라가서 집안 환경을 두루 살펴보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자기가 반응할 수 있는, 언제든지 즉각적인 행동이 가능한 그런 위치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캣타워 같은 그런 높은 곳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뭐 냉장고 위라든지 옷장 위에라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캣타워를 꼭 마련해 주시고, 아니면 높은 선반 같은 거 마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런 곳 위는 항상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올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올라가는 건 되게 잘하는데 내려오는 걸 조금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계단처럼 가구나 아니면 사물을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높은 곳과 더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숨을 만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숨숨집처럼 고양이들이 박스나 아니면 조금 좁은 공간, 서랍 속이라든지 침대 밑거 같은 곳에 숨어서 자기가 조금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편안하게 격리되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꼭 필요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독립적인 프라이빗한 공간이 따뜻하기까지 한다면 고양이들에게는 약간 5성급 호텔 같은 그런 제공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잠을 자면서 지내기 때문에 침대,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양이들은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포근하고 안락한 우리가 사용하는 침대 같은 고양이의 침실도 필요해요. 하지만 고양이를 위해서 따로 침대를 마련해 주실 필요는 없고, 고양이들 자체가 집사의 채취가 묻어있는 잠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집사가 사용하는 침대 아니면 소파, 의자가 충분히 고양이들에게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집사의 침대나 의자, 소파 같은 곳을 서로 경쟁하며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근하고 안락한 집사의 채취가 충분히 묻어있는 장소를 여러 군데 좀 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해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동해 가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뭐 거실에도 하나, 침실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의자나 소파 그리고 침대를 배치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창가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선택권을 준다면 통창으로 된 곳보다는 방에 있는 작은 창문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있는 한쪽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다면 고양이들은 바깥을 관찰할 수 있어서 좋지만 안락함을 느끼긴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에 있는 작은 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이 통유리로 되어 있다면 숨숨집이나 아니면 벽으로 가려서 그 뒤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커튼이나 시트지 같은 걸 붙여서 어느 정도의 안락함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크래처는 얼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수직 형태와 수평 형태 모두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다양한 곳에 비치해 주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잠자리 옆에, 활동을 시작할 때 지나가는 통로 옆에 꼭 수직 형태와 수평 형태 모두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밥그릇, 물그릇, 캣타워 이런 기본적인 환경은 제공이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신경 써야 될 것은 고양이와 집사와의 상호작용, 유대 관계를 잘 쌓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으로 놀아주실 때에도 매일 똑같은 장난감을 주시기보다는 조금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상자나 아니면 종이백 같은 것을 제공해서 고양이들이 뭔가 탐색하고 새로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놀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장난감은 놀 때만 제공하고 이제 치워주심으로써 그 장난감이 지루해지지 않게 늘 새롭게 유지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그러한 놀이 행동을 할 때 캣닙 같은 것을 조금 주셔서 흥미를 조금 더 높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고양이들이 캣닙에 반응하는 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의 고양이는 캣닙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한번 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양이들의 습성을 고려한 집안 환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집사님들의 집 환경이 비슷하다면 아마 고양이들은 되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양이들은 제공해줘야 될 환경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집사님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신다면 고양이들은 굉장히 좀 부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뭐 예쁜 캣타워가 되더라도 좋고 뭐 수납장이 돼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환경은 제공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